띠리리띠띠리. 문제는 보고 화면이 뜨든 안 뜨든. 1,5를 지나고 이차 함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 기울기의 곱. 아, 물어보는 거는 이제 직선을 물어봤어요. 자, 조건을 봤더니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지나고 직선은 1,5 지나요. 마이너스야?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네요. 요거 한 번에 싹 그리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뭘 먼저 생각해? 여기까지 보고 뭘 생각해? 축! x는 얼마? 그렇지. 그럼 지금 상황이 꼭지점 좌표가 1이면 1,3이 꼭지점 좌표죠. 요렇게. 예. 파악하시고. XY 좌표축은 필요하면 그리고 필요 없으면 뭐 안 그려도 된다 그랬죠. 근데 꼭지점이 어디야? X는 1을 축으로 갖고 여기가 1,3이야. 그런데 이 점 1,5를 지나면서 여기에 접해. 이렇게 접해. 그때 요 기울기 구하라는 거죠. 자, 접한다. 근이 한 개? 중근. 중근 조건이죠. 접한다는 중근 조건. 자, 그러면 직선의 식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를 많이 쓰는 거니까 M이라고 둘 건데 K라고 둬도 되고 A라고 둬도 되고 B라고 두든 네 맘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미지수니까. 끝까지 연결 안 되는 이 자식이 말이야. 어떻게 씁니까? y-5는 m x-1 쓰는 거 가능 불가능? 오랜만에 봐.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자, 요렇게 풀고요. 하나 더 풀게요. 어쨌든. 그래서 y는 m의 x-1 플러스 5잖아. 너랑 누가? 얘가 중근이다. 더 해마라. 가능하겠죠? 마무리는 해볼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5. 정리. x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자, 중근 한별식 m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이야. 그죠? 왜 자꾸 연결이 안 된대? 지 멋대로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 제곱 여기 잘 보시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4m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12 얼마? 마이너스 8은 0. 자, 물론 기울기 두 개가 뿔마 2루트인데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하라는 건 이 직선에 가능한 기울기들이 있으면 기울기들의 곱을 구하라고 한 거죠.
물어보는 게 기울기들의 곱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 형태도 보면 이쪽 방향 하나, 저쪽 방향 하나인 거 확인됐죠. 결국 이게 구하고자 하는 m에 대한 2차 방식인데 두근 곱은 얼마? 8. 근계수 관계로 봐야죠. 8, 마이너스 8. 이렇게 끝내야겠습니다. 자,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왜 연결이 안 되지? 한번 껐다 켜볼게요. 이렇게 수업 준비를 미리 한 날 안 되면 정말 화가 납니다. 나 나름 수업 준비를 미리 다 해놨는데 뭐야? 뭐야? 오? 연결이 됐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네. 좀 편하게 갑시다. 그 다음 몇 번? 그 전에 지금 2차 함수 단원에서 이제 1차 함수 부분이 나왔는데 너 이거 복습하고 가자. 지금 너 상태 보니까 메롱이야. 1차 함수 간단하게 복습하고 갑니다. 1차 함수 식 세우기.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해? 기울기 A에 y 절편 b를 가지고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 두 번째, 그래. 기울기 m 한 점 p, q를 지나요. 어떻게 세워? y는 이게 2차 함수처럼 써도 돼. 봐봐. m x-p 플러스 q. 그리고 선생님 이거를 좌표 축의 이동으로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 백지가 된 느낌이죠. 그죠? 3번 x절편 x절편 a y절편 b인 1차 함수식 어떻게 세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게 가장 기본값이다. 1차 함수식 세우기 쓰세요. 찍든가 찍어. 그냥 찍어. 200번 써와. 200번. 2차 함수 최고창의 꼭지점을 주었을 때 형태랑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요거는 복습이 좀 필요했다. 어떻게 한 번 쓰면 될 것 같아? 두 번 쓰면 될 것 같아? 두 번 쓰면서 복습 충분히 해오시고요. 갑자기 2차 함수 하는데 1차 함수가 발목을 잡는 이런 슬픈 현실. 넘어갑니다. 몇 번? 20번 먼저 봅니다. 20번. K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데 2차 함수 그래프도 주어져 있어. 그리고 직선은 이렇게 생겨 있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래. 그리고 두 점 A,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대. 그랬을 때 넓이의 합이 4분의 3이야. K 값을 구하래. 이게 뭔 말이야? 나도 모르겠다. 이거 그림, 그래프에 모든 조건이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빠진 조건이 하나 있어. 두 가지 조건인데 조건에서 표현 안 된 거.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 두 삼각형
EAC 더하기 삼각형 B의 넓이 두 개를 합쳤더니 4분의 3이더라. 그랬을 때 묻는 거 뭐죠? 그냥 K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죠. 기울기가 고정이죠. 그 다음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에서 이렇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면 이 직각삼각형 무슨 삼각형? 그렇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겨 있다. 그런데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내린 높이 있죠. 높이랑 그러니까 여기 얼만큼 더 확대해볼까? 그냥 확대하지 마.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렇게 높이 길이 같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넓이를 정의 내릴 때 이 삼각형의 넓이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넓이를 정의 내리는데 어떤 값이 더 편할까? X가 편할까? Y가 편할까? 그건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Y라는 길이를 변수 K로 표현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Y 값의 2분의 1 Y값, 요 선분 길이 절대값의 제곱이겠죠. 이해됐을까? 근데 X는 어떨까? 여기는 이 점 정의 내려야 되고 요 점 정의 내려야 되고 요렇게 세 개의 점을 다 정의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X 값으로 넓이를 표현하려면 점 3개를 정의 내려야 되고 Y 값으로 정의 내리려면 이제 두 개 A점과 B라는 점의 Y 값을 정의 내려야 됩니다. 이해됐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설계 첫 번째 단계 우리는 이 넓이를 X 좌표로 한번 접근해 보자. X 좌표로 접근한다면 이 1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를 묶어서 뭘로 봐? 방정식으로 교점을 찾는 거지. 그 다음 2라는 점은 따로 정의 내려야 돼. 근데 2라는 점 뭐라고 할 수 있어? 너의 x절편이죠. 마이너스 k, 0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럼 C하고 D를 정의 내려 봅시다. C하고 D라는 점을 K로 표현을 해봐야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K. 각각의 좌표를 알파, 0, C하고 D, 베타, 0으로 둡시다. 이거의 근이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관계식을 한번 쭉 털어봅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넓이의 합이 4분의 3이니까 요 넓이 조건을 가져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뭘까? 2분의 1 K 마이너스 알파 제곱. 오케이? 더하기
2분의 1 k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넓이 다 더하면 4분의 3이라는 뜻이죠.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거 뭐 2분의 1, 4분의 3 이거 다 귀찮으니까 양변 4 곱하고 정리해 봅시다. 곱하지 말까? 곱할까? 그건 내 맘인데. 곱하면 뭐 좀 불편하긴 한데. k제곱 4, 2. 해 그냥. 4k제곱. 양변 4 곱해서 동류항 정리해 나갑니다. 알겠죠? 여기서 나오는 알파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2로 바뀌죠? 양변을 4로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아하.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준식 정리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목표가 뭐야? 우리의 목표는 뭐야? K 값이야. 그리고 여기에 알파와 베타로 표현되어 있는 값들은 있어. 근데 그 값을 알아볼라. 아는데 좀 불편하게 알죠? 어떻게 하는, 요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1인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K-1이란 말이죠. 뭐가 마이너스 X가? 넌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이 값만 바꿔주면 되겠네, 다행히.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너 제곱 1 마이너스 너의 2배. 오케이? 2k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될까요? 대입해야겠죠. 대입해보면 4k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4 플러스 2에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얘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2k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0.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중간을 좀 암산하면서 스킵한 건 있기는 해. 이게 허금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마 중간에 계산 하나가 조금 어긋났겠지. 암산을 너무 많이 때려 넣었나? 아니야. 그 정도 암산할 수 있잖아. 아씨, 여기 K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 그럼 얘가 K잖아. 요렇게. 멍충아. 나 말이야, 나. 선생님 식을 정리하는데, 야, 요거 전개할 때 선생님이 알파 K 항이었는데 K를 빼먹었네요. 그러면 다시 4K제곱, 여기 4K, 마이너스 4K 다 날라가고, 얼마야?
K값 0이네요. 요렇게 나오네요. K는 0.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래프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되겠느냐? 아, 다른 거 아니고, 선생님이 좀, 이제, 아까 Y 값을 기준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주 불편할 것 같진 않은데,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아니야,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해줄게. 두 번째는 Y좌표로 하는 건데, 그것까지 하면 오늘 뭐, 이 시간 안에는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요거는 Y좌표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개별 지도할 때, 확인학습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자. 선생님이 괜히 여유 부리다가 헉 했네. 21번? 21번? 선생님 지금 이 그래프, 이 방정식 해석에 대한 고민이 좀 두 가지로 들거든요. 여기다 써볼게. 묻는 거 K 범위이고요. 조건이 어때야 되냐면 서로 다른 내실근. 이렇게 되지? 10도 써놓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문제를 쓴 이유를 한번 보시면 뇌 빼고 3등급 뇌 빼고 3등급의 해설부터 한번 봅시다. 이걸 구하라고 했어. 우리가 절대값을 대하는 입장이 뭔데? 절대값을 대하는 입장이 뭐야? 식에서는. 그치? 경우의 수를 나눠. 왜? 식이 바뀌니까. 식이 바뀌니까. 그러면 자, 뇌 빼고 3등급 해석을 한번 보죠.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이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안 했단 말이지. 그냥 해. 진도 무시하고. x제곱이 4보다 작으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돼. 이 또한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y는 x제곱 함수 그래프를 띡 그렸을 때 그 값이 4보다 작으려면 여기 교점 2랑 마이너스 2란 말이죠. x값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첫 번째 조건이라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를 어떻게 식을 쓴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로 써야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준식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식 맞아? 1창이 없어? 땡큐지 그럼. 그러면 이게 x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k 마이너스 5가 되죠.
5-k 뭐 이렇게 써야겠네요. 마이너스 k 플러스 5네요. 그죠? 이게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어느 범위에서? 이 조건 안에서. 두 번째, 왜 그게 두 개 나와야 되는지 두 번째까지 풀고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나 같으려면 얘랑 반대 조건이거든요. x의 제곱이 4 이상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는 2 이상이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4 그대로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준식은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요. 고로 x의 제곱은 k 빰빰 빰빰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총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도 몇 개? 여기서도 2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도 2개의 근이 나와야 돼. 어허. 그럼 여기서 이제 2개의 근이 나오려면 이 조건에서 이제 지운다잉.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5-k는 어때요? 0보다 커야 되고 또 5 그러니까 이 5-k라는 값은 x제곱이잖아. 4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된다. 이해됩니까? 여기서는요. k 더하기 3은 어때야 돼? 4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4 이상이면 끝나죠. 이해됐을까? 별론 것 같아. 이렇게 푸는 거. 이게 뭐냐면 절대값의 성질로 식으로만 문제를 해설했잖아요. 2차 함수 해석해 보겠습니다. 2차 함수 해석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 필요해. 어후.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은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갑니다. 절대값 포함한 함수 그래프. 요 사전 지식을 갖고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1번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절대값을 x에다가 띡 넣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 값이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가거나 형태는 모두 f1로 떨어져 버리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x의 절대값을 붙이면 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봐. x의 절대값이 붙으면 y축을 기준으로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같은 점이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뭐 여기가 2다. 그러면 2일 때랑 2는 아닌데. 여기 2라고 해보자. 2에 대응하는 값과 2에 대응하는 값 같아야 되고 3에서 같은 값 나와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큰 거를 이렇게 복사해 줘야 돼. 이건 이해돼? 결론은 뭐냐.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를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이 아니라 대칭해서 복사해서 그리면 됩니다. 대칭 복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해석이 훨씬 쉬워요. y는 fx에서 y의 절대값을 붙입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y가 1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응하는 x값은 어떻다? 같다. 그리고 위아래 모양이 같아야 되는 거지. 결론은 뭐다? 그치. x축 위, 즉 y가 0인 범위 그래프를 뭐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뭐해? 대칭으로 뭐해? 복사해줘.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오늘 적용할 부분은 여기야. y는 fx가 있는데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어. 이런 경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이게 제일 쉬워. 결론. 이 전체 중에 함수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그렇잖아? 함수식 전체 절대값이 붙으면 이 함수 그래프의 함수값이라고 할 수 있는 y좌표는 음수로 내려갈 수 없어.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y는 fx에서 y가 0보다 작은 부분, 즉 x축 아래 부분을 대칭 복사가 아니라 대칭 이동이야. 여기선 대칭 이동이야. 왜냐? 원래 함수값이 0보다 작았다면 0보다 큰 쪽으로 옮겨주라는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리기 쉬운 게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여기다가 식 전체 절대값 붙이세요. 그러면 여기 음수로 떨어지는 것만 양수로 이렇게 뒤집으면 돼. 이해됐어? 해서 x, y의 절대값을 붙이면은 대칭을 해서 복사시키는 방식이야. 원래 건 지우고, 원래 있던 그래프를 지우고 그 남아있는 부분만 복사시키는 부분이면 함수식 전체는 대칭 이동이야. 찍어. 이것도 써야 돼. 그래프로 해석하려면 여기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문제로 봅니다. 이 방정식은요, 절대값이 있는 부분 다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시켜 놓으면 너와 너의 교점에 뭐? x좌표
이것이 근이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란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그 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거는 아주 그리기 쉬우니까 첫 번째 거만 살짝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각각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과 2,0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다가 뭐 했어?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생각을 함수값이 음수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딱 붙이면 모든 함수값이 x축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중에 이제 꼭지점 좌표가 접어 올리기 전에 꼭지점 좌표가 어디였어? 0, 마이너스 4였지.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말이야. 이게 원래 그래프가 여기잖아.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치?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싹 집어넣으면 얘를 접어 올리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프 완성이야. 이 그래프.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 완성. 두 번째, y는 k-1이야. 그리고 접어 올렸으니까 바뀐 좌표는 어떻게 될까? 0,4가 되겠지. 그리고 좀 어려우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꼭지점 좌표인데.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y는 k-1. 이 도형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치? 그러면 이 선과 이 그래프의 교점이 총 몇 개? 4개가 되도록.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려져야겠지. 이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그려져야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교점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식을 써보면 얘가 y는 k-1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고로 결론은 어떻게 되죠? k-1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으면? 4보다 작으면 되겠죠. 참고로 0이면 교점 몇 개? 2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K값이 바뀜에 따라서 하나도 없다가, 그치? 교점 없다가 처음으로 교점 생기는 게 2개. 2개였다가 몇 개? 4개. 그러다가 여기 걸치면 3개. 다시 그보다 위로 올라가면 2개. 그러면 이제 K값이 변함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 즉 근의 개수는 빵개 2개, 4개, 3개, 2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K값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아까 그래서 절대값 들어간 함수 그래프의 해석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감각이 좀 좋아지면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좀 빠른 친구들은 이게 좀 후딱후딱 돼요. 그래프 띵띵띵띵띵. 아하. 요것도 확인학습 때 한 번 더 상황 바꾸고 조건 바꿔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이런. 왜 자꾸 부러지는 거야? 부러지는데 이유가 어딨어? 내가 떨어뜨렸는데. 자, 넘어와서. 그 다음. (144쪽입니다) 144? 아니 7번 7번 10번 정삼각형 모양의 나무판을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버린다는 얘기죠. 네 꼭지점 모두 정삼각형의 둘레에 놓여 있습니다. 넓이의 최대값 그냥 끝. 자, 묻는 거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넓이가 가질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네. 그쵸? 정삼각형 안에 띡 들어맞는 거. 이거 중3 거야. 이거 중3 거라고. 이걸 어쨌든 정의는 내려야 돼. 뭘로 좀 해볼까? 이 단원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로도 설명할 건데 그냥 3-2로도 설명 가능하니까 3-2 이거 3-1, 3-2 수원 세 가지 다 풀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3-1과 3-2 쪽을 좀 활용해 보죠. 닮음? 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야? 합동. 그러면 둘레가 아니라 넓이죠. 그러면 정삼각형 안에서 문제 조건을 이렇게 틀어야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안에 딱 맞춰서 그릴 수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최대값. 이렇게 봐야겠죠. 이 넓이의 최대값.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3-2에서 많이 봤는데 어디를 좀 미지수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여기를 x로 잡고요. 이게 닮음인 삼각형이 보이는 거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입니다. 그죠? 여기가 정의 내려줘야 돼. 루트 3의 x.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색칠된 직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가로의 길이는 x고요. 세로의 길이 여기 얼마입니까? 어이, 그렇지.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x라고 할 수 있겠죠. 넓이를 써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서 정의되는 넓이의 몇 배? 2배야.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2배야. 됐을까? 유치하게 네모라고 하지 말고 y라고 해보자. 그치? 너는
접근하는 방법이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나옵니다. 지금 항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 루트 3 x의 제곱 플러스 6 루트 3 x의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추계 방정식이 얼마입니까? 어? 6? 아, 2. 그렇지? 2분의 3. 고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다? f 2분의 3이겠다. 이게 최대값이죠.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6 루트 3 곱하기 2분의 3. 정리정돈 마이너스 2분의 9 루트 3 더하기 9 루트 3이므로 답은 얼마? 2분의 9 루트 3. 이게 답이겠다. 자, 두 번째. 여기서 가는 거야,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2 루트 3으로 묶고, 선생님, 조금 센스 있으려면, 뭐든 상관없겠다. 이대로 놓고 보자. 이게 이제 전체 개수잖아요? 이창의 개수고. 그러면 이창의 개수 제외하면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0과 3이 근이고, 축이 0과 3의 가운데 값은 얼마? 2분의 3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근데 2분의 3 대입하면 얘도 2분의 3, 얘도 2분의 3이 되지. 그럼 4분의 9가 여기 붙겠지. 그러면 2분의 9 루트 3이 여기서 한 번에 나오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차함수의 일반형에서 축을 찾고 꼭지점을 찾는 방식인 거고, 여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축을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두 근의 가운데 값으로 바로 대입하기에 더 좋은 형태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번에는 2-1과 3-1을 섞어서 이 문제를 해석해 볼게. 지웁니다. 뭐라고요? 2-1과 3-1을 섞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지금부터 가져야 될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이거는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반드시, 또는 고등학교 과정 전체에서도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건데, 좀 대표적으로 수직하는 도형들이 튀어나오면, 그렇지! 좌표측을 내 맘대로 하나 잡아버리는 거야. 근데 좌표측을 잡기가 여기가 좀 더 편하죠. 그쵸? 이 직선을 표현해 보세요. 어이! 어이! 어허. 2-1과 3-1을 섞어서 해석한다는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좌표를
k, 마이너스 루트 3k 더하기 3루트 3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뭐야? 이거 둘 곱해서 2배 한 거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그 식이 그대로 나오죠. 어떻게 돼? 2k에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k 이렇게 한 방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정의 내리고 여기를 정의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도형에서 정의 안 내리고 저 직선 하나 이 직선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있어. 자, 세 번째 접근. 이게 고등 과정 정도 왔을 때 최대 최소에 대한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잘 봐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해석은 잘 이해하면 좀 쉽긴 한데,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 안 했단 말이죠. 에이씨. 산술 기하 평균, 산술 기하를 해야 이걸 설명이 되는데. 그냥 들어봐봐. 아하. 시간 있으면 선생님이 너랑 이런저런 얘기 할 게 정말 많은데. 그냥 들어봐봐.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사실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 최소일 때야. 근데 좀 더 감각적으로 나타내면 여기 길이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현재 3이죠.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게 좀 귀찮기는 한데 2분의 루트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게 목표인 거야. 아하. 산술기하 조합 평균. 그냥 봐. 합에다가 이렇게 써. 합이 어떤 값이야? 합이 고정. 합이 일정할 때 뭐가? 제곱합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여기서 한 번만 설명해 볼게.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 그대로 두고요. 베타 제곱에다가 3 마이너스, 자, 여기 K라고 둘게. 일정한 값. 저기도 K인데, 다른 거 써. P라고 써. 자, 두 수의 합이 일정한 P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P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너는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 플러스 P 제곱이야. 그럼 알파가 얼마일 때? 알파가 얼마일 때 이 전체 값은 최소가 될까? 당연히 축방이어야 되지. 이씨, 얼마야? 2분의 P죠. 이건 뭐와 같다? 베타도 그럼 2분의 P겠죠. 결론.
아니, 결론은 뭐야? 조건이 뭐야? 합이 일정할 때. 제곱합은 둘이 같을 때 최소를 갖는다. 여기까지 됐어? 다시 돌아와봐. 자, 이런 수감각을 한번 부등식에서 잡기는 할 건데, 봐봐. 뭘 자꾸 보래, 씨. 합이 딱 고정되어 있는 일정한 값이야. 그러면 제곱합은 언제일 때? 둘이 같을 때 어떤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이건 2차 함수가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야. 아하. 그럼 문제로 돌아와 봐. 다 지울게. 자, 이 문제 이제 한 줄도 안 들어. 어떤 상황이야? 상황이 어때? 빨간색 넓이의 합이 언제일 때? 최소일 때. 좋았어. 빨간색 넓이가 최소일 때 우리가 원하는 파란색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빨간색 넓이는 이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구할 때 어떤 값이 되는 거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기본으로 하고 개수가 얼마 있죠? 근데 개수도 고정이니까 그럼 뭐일 때? 뭐랑 뭐가 같을 때?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야씨. 다시. 요 길이. 그러니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잖아. 그러잖아. 그럼 여기가 3 아니요?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일 때 말하는 거 아니요? 2분의 3이랑 2분의 3일 때. 알았다. 그러면 얘 도형 자체가 나온다고. 2분의 3의 높이는 어떻게 돼? 2분의 3루트 3이지.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도형이? 2개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마지막 방법이야. 그럼 이렇게 해석해서 끝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수에 대한 감각. 이건 써놔보자. 합이 일정한 두 수의 제곱합은 서로 같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 지금으로서 설명하기엔 그냥 이런 2차 함수의 축과 최소값 꼭지점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해줬는데 나중에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석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해석이 깊이 있으면 문제풀이가 단순해진다 그랬죠.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풀려고 들면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명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한번 쓰고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1등급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들어갑니다. 지금 이 도형에서 세 조각으로 나눠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찾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부분의 넓이 합이 최소일 때 파란색이 최대가 되겠구나. 왜 빨간색을 굳이 논하느냐? 파란색은 아닌데 빨간색은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빨간색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자. 알파와 베타는 더해서 3입니다. 어허. 근데 빨간색 넓이는 원래 2분의 루트 3 알파 제곱, 2분의 루트 3 베타 제곱처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이 최소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단순화됐습니까? 두 값의 합이 3으로 일정한데 제곱이 최소가 될 때는 언제? 둘이 같을 때.
고로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2분의 4, 높이가 2분의 3 루트 3. 그러니까 이해됐느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문제 보고 해석하고 요렇게 한 줄 쓰고 2분의 9 루트 3하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볼 수 있죠. 다만 선생님이 처음 이제 풀어줬던 방식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다. 네. 괜찮을까? 세 번째 거는 그냥 뭐 경험 삼아 재미 삼아 알아만 둬. 실전에서 써먹긴 조금 아직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산술기하 조합평균 가면 또 이것도 한번 정의 내리고 가기는 해요. 자, 또 문제 가지고 참. 응? 10번 봅니다. 요 2차식? 근데 우리가 이 2차식의 최소값, 즉 2차 함수의 최소값에 대한 건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됐을 때 A 값에 따라서 볼록 돼 있는 거고 최대 최소 위치는 꼭지점이 정의 내리는데 아하 이렇게 생기면 이 점이 최대값이 되고 이렇게 생기면 이 점이 최소값이 되죠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뭔데?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 최대 최소가 나오는 이유는 완전 제곱식은 최대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10번 어떻게 정리해야 돼? 너의 최소값을 구하래. 너의 최소값. 독립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보시면 없던 1, 9하고 16을 집어넣었죠. 이거 합이 얼마야? 26이죠. 그러니까 없던 26 더했으니까 뒤에서 한번 빼주면 되잖아요. 식정리 끝났고 요게 다 뭐야?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므로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야? 이거 x 뭐요? 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얼마야? 이거 통째로 다 0 만들 수 있죠. 이게 0이 되는 게 최소값이죠. 다시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렇죠. 왜?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커 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모두 0일 때죠. 끝.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XYZ가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XYZ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풀이와 근각의 수관계. 자, 그러면 뭐 볼게? 고차 방정식에. 고차 방정식 1. 풀이.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겠냐? 끝. 설명 끝. 어이없어? 인수분해 되면 끝이야. 고차 방정식에 근데 이제 해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고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낼 수 있어야 이제 해에 대한 해석을 함수로 하거든.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로 제대로 된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해까지 다 돼야 가능한 건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고1인데 그래서 인수분해 돼야만 풀 수 있다. 끝. 거꾸로 인수분해 되는 애만 다룬다. 끝이야. 두 번째 근계수 관계는 근계수 관계 고차 방정식 최고차항을 항상 얼마로 둬? 는 0을 만들 수 있는 등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기수를 1로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세근합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둘씩 곱한 것들의 합 x 그 다음 마이너스 셋곱 은영 되겠냐? 했던 거 글씨가 왜 우상향이 되냐? 내가 왜 이렇게 그걸 위로 올려치지? x 4제곱 마이너스 4근합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둘곱합 x제곱 플러스 그 다음 어떻게 돼? 셋곱합 x 마이너스 넷곱 야씨 부호 틀렸잖아. 이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전개식 할 때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끝. 고차 방정식 설명 끝났습니다. 알아서 풀어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 게 있는데 저 인수분해 할 때 좀 독특한 애가 있었어. 상반반정식꼴 보기차식 두 개만 좀 특수한 경우니까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정형적인 거야. 형태가 정해졌다는 얘기지. 형태가 정해진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약간 복잡해. 근데 그렇게 풀라고 정해져 있어. 그래서 쉬운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미리 정해진 영역은 쉬운 거야. 내가 해석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중에 별도로 조금 알아봐야 될 게 1번 뭐야?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특징 x 4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는 0 이렇게 생겼지. 보기차식의 성질을 써라 라고 하면 뭐라고 써? 모두 제곱차수들만 있다. 결론은 보기차식의 결론은 그렇지. 뭘 만들 수 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뭘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아니요. 이 새끼야. 왜 욕을 하고 그래? 여기서 그러니까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을 딱 깔아놓고 뭘 둘로 나눠? px 제곱을 여기다가 나눠주고 여기다가 나눠서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완전제곱식 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눠? 어떻게 나눠?
완전 제곱식 두 덩어리가 나오도록 적당히. 오케이? 이게 뽀기차식이다. 이거 뽀기차식의 인수분해도 했었잖아요. 왜? 두 번째. 무슨 방정식? 상반 방정식. 인수분해에서는 상반 방정식 꼴이라고 했었습니다. 설명하자면 기니까 패스. 기억나죠? 기억나는 거는 패스. 기억이 안 나면 인수분해 단원으로 가서 복습하십시오. 어쨌든 여기만 한 번 더 복습. 상반 방정식은 가운데 차수로 전체를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가장 기본값으로 치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나누는 방식이다. 한번 보자. 걸리는 애들이 있나 한번 보자. 할만한 애들이 있나 보자. 자, 2번 보자. 여기 봐라. 어떻게? 인수분해 한다고. 그렇지. 개수 총합 0. 해마라. 근 하나는 얼마야? 이거 자체가 근이죠. 나머지만 처리하면 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잖아. 이건 근공이지 뭐.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28 이렇게 생긴 거. 오케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하다가 2차씩 나오면 그냥 거기서 근해 공식 쓰든 인수분해를 그냥 크로스로 하든 그건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필수 예제에서 걸릴 만한 문제 있으면 풀고 없으면 스킵합니다. 4번 봅니다. 허근이 두 개가 있답니다. 허근에 대한 걸, 그러니까 어쨌든 인수분해 하라. 인수분해 하면 답은 나온다. 됐죠? 계속 총합이 0이네요. 1 깔고 가면 되겠죠. 이제 뭐 할 게 없어. 아, 3번 별표. 왜 별표 했을까? 이건 이것 때문에 틀린다. 잘 봐. 나 이거 인수분해 할 거야. 불러. 그렇지. x 제곱항이 0인 거. 아,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때 각 항의 문자 부분을 표시하지 않고 계수와 상수만 깔기 때문에 가운데 x 제곱항이 0이었다는 걸 빼먹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조립제법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아, 참고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가능하죠? 교대합. 좋았습니다. 오,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됨을 알고 시작하는 거죠. 교대합이 0이니까. 될 줄 알았지요. 그 다음에는요. 총합이나 교대합이 0이 아닙니다. 그 후보가 뭐 있죠? 여기 후보가 뭐가 있어요? 여기 개수 잘 봐봐. 그렇지. 1, 그러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 뿔마 2죠. 어허. 근데 2가 됨을 간단한 암산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서는 이제 뭐 해? 근해 공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 했던 거, 너무 많이 했던 거. 인수분해 단원을 잘했다면 여기는 거저먹는 단원이다. 고차 방정식은 사실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끝났습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양의 실근. 어쨌든 방정식의 근을 해석해야 되죠. 근데 너무나 고마워. 뭐가 고마워?
야, 적어도 이건 봐야지. 아, 뭐, 이 치환이. 동료항 있잖아! 그죠? 인수분해 다 됩니다. 네 덩어리. 동료항 정리하시고요. 6번 봅니다. 모든 정수의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근데 뭐 이건 치환해도 되겠죠? 6번은 딱 치환하기 좋습니다. 안 합니다.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도 했던 거고요. 이거 바르게 계산하세요. 치환하겠죠? 규칙이잖아. 1, 2, 3, 4 규칙이잖아. 그럼 짝이 어떻게 돼? 1, 4랑 2, 3. 끝에 거 2개, 가운데 거 2개를 묶어서 x제곱 플러스 5x라는 공통인 식이 나옵니다. 치환은 x제곱 플러스 5x까지 묶어서 치환하시면 인수분해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이고요. 한 근이 3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을 모두 구하라고 했느냐,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접근이 완전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치? 알아봤네. 봅시다. 이 녀석의 세근을 3과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계는 설계 1단계 1번 설계는 뭐냐, X에다가 3을 대입한 후 뭘 구해? K 구한다. K 구한 다음에 또 뭐 해? 인수분해 해버린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설계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로 좀 살펴보면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아, 너 진짜 이제 둘 곱합 3알파 3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얼마야? 둘 곱합 K 플러스 2. 셋곱 3알파 베타 얼마야? 그렇지.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목표인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뭡니까? K-3이네요. 각각 쇽 대입하고 쇽 대입하면 가운데에서 K값 나와버리죠. 알파 플러스 베타도 나옵니다.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9번. A의 최소값. 네모, 정수 A. 언제나 주어져 있는 수의 조건이 있다면 체크는 해두셔야 돼요. 정수 A의 값을,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판단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영 감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띡 보는 순간 선생님, 이 녀석을 봤더니 뭐야? 어떤 특징을 보이니? 그렇지. 개수 총합이 0이었으므로 1이 된다는 걸. 왜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1이지. 한근이 1임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내 이 녀석이 허근을 갖는답니다.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 실근 나왔죠. 걸어 x의 제곱 플러스 너 x 플러스 a 제곱이 보다
는영이 허근이다. 허근이니까 뭐야? 판별식은 2a-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이 녀석이 뭐야? 0보다 작다지.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죠. 고로 a는 커요 4분의 1보다. 정수 a의 최소값은 빙고. 캐 쉽습니다. 뭐 했을 때?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의심하고 개수 총합이나 교대합을 먼저 확인하는 이 습관으로 이 문제 난이도가 뚝 떨어진 거야. 아니면 손을 못 대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사고, 접근이 없으면 이 문제는 아예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면 그냥 술술술 끝까지 풀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너의 근을 찾으세요. 얘를 뭐라고 봐요? x 4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6은 0 요렇게 써야 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16을 먼저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둘로 나눌 거야. 왜 또 16이야?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왜 값을 이렇게 줬을까? 여기다가 플러스 8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야 진짜? 진짜야? 뭐 이렇게 써야 돼? 어쩔 수 없지 뭐. 근해 공식을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4제곱에 마이너스 되는 거는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야. 이거 되게 복잡한 거야. 제곱에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4제곱에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럼 i와 마이너스 i의 제곱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겠지. 기억나니?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i가 됐죠. 이제 그걸 안다면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1 뿔마 i 이거 자체 뿔마에 2까지 곱한 것이 답이다라는 걸 i와 마이너스 i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결은 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 제곱해서 i가 되는 수가 있으면 4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 다음 11번이 뭐야? 상반방정식이야. 써놔 상반방정식.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는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여기까지. 2.4.2라고 2.4.2까지 필수 예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필수 예제만.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선생님이 인수분해 때 다 했습니다. 따로 설명 없어요.